누구나 살면서 원칙과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욕망으로 인해 선택의 갈림길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법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요번 연상호 감독의 신작 영화 계시록이라 생각되는데요. 도덕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이 가진 선과 악 사이의 딜레마를 다룬 작품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같은 영화도 있었기에 요번 계시록이 정말 새로운 느낌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칙보다는 이득이라는 욕망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인간의 이중적인 심리를 판타지는 아니지만 판타지하게 이끌어준 묘사는 충분히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고, 캐릭터의 섬세한 심리 묘사에 치중을 하다 보니 인물 간의 갈등과 대립이란 요소에서 약간의 부재는 남겼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이만하면 연상호 감독님의 신작 계시록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에는 개척교회 목사 민찬, 여영사 연희, 그리고 이 두 주인공을 원칙과 욕망의 기로 사이에 서게 만드는 성범죄자 권양래가 등장하면서 세 사람을 축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권양래는 과거 연희의 친동생 연주를 납치 폭행했지만 연주는 필사적으로 탈출해 살아 돌아왔고, 권양래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죄 심리학 교수 낙성이 법정에서 권양래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주어서 권양래는 비교적 적응 형량을 살고 풀려나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됩니다. 판결에 충격을 받은 연주는 자살을 하게 되고 권양래는 형사 연희의 관할구역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얼마법과 권양래는 전자발찌를 끊고 중학생인 아영을 납치해 범죄를 일으키고, 연희는 납치범 권양래를 수사하면서 동생의 복수를 위해 권양래를 살해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래를 죽이면 납치된 중학생 아영의 행방을 찾을 수 없기에 연희는 사적 복수라는 개인의 욕망과 형사라는 직업 원칙, 아영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서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신현빈님이 연기한 주인공 연주의 파트인데요. 유준열님의 파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계시록을 보면서 아쉬웠던 신현빈님의 파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현빈님은 동생을 잃고 피폐해진 언니의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꼬질꼬질한 헌팅 자켓을 줄곧 입고 화장도 하지 않은 상태로 고증을 살린 커스텀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연희를 표현한 연기도 좋았고, 실종된 여중생을 찾아 나가는 수사 과정들도 크게 허술한 부분 없이 좋았지만 갈등과 대립이 추가되어야 하는 연희의 파트에 갈등과 대립의 부재가 있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희의 딜레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노죠. 권양래에게 법정에서 유리한 발언을 해준 심리학 교수, 이낙성에 대한 원망, 동생을 자살하게 만든 성추행범 권양래에 대한 분노. 명분이 충분한데 극에서 연희는 아영 납치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자기 관할 구역으로 복귀한 권양래와 부딪히면서 경고를 한다거나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도 부재가 있고, 그렇게 원망의 법원을 나서며 언쟁을 벌였던 이낙성 교수와의 관계 마무리도 중간에 대립과 갈등이 있어야 하는데 빠져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주가 되어야 하는 파트에서 메인이 빠지다 보니 신현빈님의 공감대를 줄 수 있는 연기는 좋았지만 연희 파트의 각본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유준열님 파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찬은 개척교회 목사인데 신규 신도 유치가 잘 되지 않아서 운영하는 교회가 곤란을 겪던 중 민찬의 교회에 권양래가 찾아오고 양래를 신노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양래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보고 양래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양래가 교회를 떠난 후 민찬은 자신의 딸의 실종 소식을 듣게 되고, 양래가 딸을 납치했다 오해한 민찬은 양래를 미행하던 중 양래에게 들키게 되고 양래와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몸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민찬은 양래를 가해하게 되고, 자신 때문에 양래가 죽었다 생각한 민찬은 범죄를 은폐하고 얼마 후 민찬은 큰 교회를 운영하던 부유한 선배 국환으로부터 대형 교회의 지도 목사를 맡아달라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양래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빠져 자수를 하려 했던 민찬은 결국 원칙을 버리고 성공이란 욕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딜레마에 빠졌다 욕망을 선택한 민찬의 파트는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요점 중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흥미롭게 잘 묘사해 주었다 생각합니다. 연희가 결정적인 순간까지 사적 욕망과 원칙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성적이고 인간미가 느껴지는 파트였다면, 확실하게 잘못된 욕망이란 어둠 쪽으로 발을 들인 민찬의 파트는 계시록이 보여주고자 하는 반대편의 관전 포인트를 잘 묘사해 주었다 생각됩니다.
민차는 대형 교회의 지도 목사가 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핀 자신의 아내 시영의 외도도 눈감으며 신의 계시라 얼토당토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자신이 만든 논리에 오류가 생길 때마다 목적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면서 인간의 어두운 내면의 모습을 몰입감 넘치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유준열님이 연기를 잘하는 배우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잘하는 배우였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된 욕망을 믿음이라 여기고 목적만을 쫓아가는 유준열님의 광적인 연기는 시선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계시록이 아쉬운 점이 없는 영화는 아니었는데요. 유준열님의 파트는 좋았지만 성범죄자 권양래와 심리학자 이낙성과 초반 도끼설인 대립을 만들어주지 못한 신현빈님의 파트는 아쉬웠고 또 계시록이 오컬트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영화이기도 한데 중반까지 등장 인물들이 환상을 보는 것을 오컬트적 현상인 것처럼 연출하다가 후반부에 과학적 논리를 대입한 부분은 그의 논리적 완성도는 올라갔지만 이 부분은 아쉬웠다기보다는 무난무난한 마무리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마무리 설정이 오컬트에서 과학으로 넘어가는 반전 요소일 수 있는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의학과 이성만으로 접근하는 심리학자인 이낙성과 낙성에 대한 원망에 찬 이연희가 티격태격 부딪히는 장면이 크게 없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건의 단서가 된 아포페니아라는 과학 논리적 설정이 결과적으로 극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정돈해주긴 했지만 중반까지 오컬트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반전 분위기까지는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아쉬운 점을 더 많이 꼽은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장르에 충실하게 연상호 감독님은 극에서 충분한 긴장감을 제공해 주었고 사적 이득을 위해 원칙도 버릴 수 있는 사악하지만 동시에 약하기도 한 인간의 내면을 현실감 있게 잘 묘사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이런 인간의 본성 탐구, 비슷한 작품들이 많아 새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번 계시록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